네, 리포트 보신 대로 국민의힘이 오늘 국민국감을 엽니다. 그냥 뭐 독자 국감입니다. 여당이 들어오지 않고 정부 부처 기관장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건데 뭔가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약간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읽혀드립니다. 뭐 그런 거죠. 여론전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야당이 지금 증인 채택이 원하는 증인 채택 하나도 안 되거든요. 수에서 워낙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채택 안 된 증인들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에서 이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건데 뭐 정치도 그렇고 모든 일에서 결과론만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긴 좀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지금 야당이 이번 국감을 보면 올 초 원구성 때 야당의 원내 지도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를 저는 또 느껴요. 다시 한번. 네. 당시에 법사위를 가지고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충돌을 할 때 7개 정도 여당에서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걸 전부 다 안 받았어요. 근데 그 7개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알짜 상임위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정무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국토주제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정무위가 뭐가 하라는 거죠? 금융위 금관원입니다. 그러면 정무위원장을 마당에 이번에 그때 야당이 받았으면 이번에 그래도 옵티머스라 라임 관련해가지고 국감할 때 그래도 지금보단 수월했을 거거든요. 국토위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 김현미 장관 출석했을 때 이 어떤 집값 문제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수월했을 것이거든요. 당시에 야당이 이 실리 안 챙기고 그 명분 하나 가지고 지금 여당이랑 충돌해서 마지막에 7개 받지 않았던 거 그걸 아마 지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번에 국감에 맹탕이 된 거 물론 가장 큰 책임 여당이 있습니다. 아무리 180대 100이라도 증인을 이렇게 안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국감 이거 무용지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국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감찰하는 건데 여당의 큰 책임이 있지만 야당도 무조건 여당이 안 받아서 우리 맹탕입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다. 본인들의 원내정당 실패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여론전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뭐 앞서 말했던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장외투쟁도 하겠다, 뭐 여론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야당의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근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지난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도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소명하는 기회로 이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청문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공식적인 어떤 국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간담회 형식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그 위원회 회의실도 사용을 못해요. 네. 그리고 국회 TV가 중계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지금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있는 서해 피살 사건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론전을 좀 확대시키겠다 뭐 이렇게 의도를 지금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사실 증인을 채택을 안 해준 탓으로 지금 돌리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것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증인 말고도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모든 공공기관은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하면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서류 제출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실은 어디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서 뭔가 꼼짝 못 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월등히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결국에는 기억에 남는 거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 그리고 서해 피격 사건.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작년에 그 국감 때 박용진 의원이 했던 뭐 이제 유치원 문제, 그 비리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야당이 그런 어떤 능력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사실은 그리고 이걸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더 많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이거 좀 전략적으로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국감이 기재위 국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을 했는데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엄격한 재정 정책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혼수를 두겠다는 겁니까? 엊그제 하는 총재의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 운운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명한 영화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재정준칙 언급할 때 재정준칙은 무조건 엄격해야 합니다. 요 한마디만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재정에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그럼 평상시에서의 준칙은 좀 엄격해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네, 준비한 영상 알차게 재밌게 잘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재정준칙 관련해서 논란들이 오고 갔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이 이 야당 편을 들었다고 생각할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저건 저 얘기를 한 양경숙 의원 개인의 그 사견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주열 그 총재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은 현재는 이제 코로나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재정 부담이 커지니까 앞으로는 이 재정을 쓰게 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좋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고 지당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딱 한마디, 이 재정 준칙, 준용, 이런 한마디만 딱 끄집어내서 이걸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물론 비판의 자유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국회의원에게는 있습니다만, 과연 저것이 합당한 비판인가,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국정감사가요, 어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자꾸 좌우되는 것은 굉장히 좀 국민 이익에는 별로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500조가 넘는 예산을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과연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그 비판하는 것이 국감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극적인 말 한마디를 해서, 물론 잠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것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을 하면 물론 언론이 주목을 하지 않아서 의원들이 자꾸 더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자료, 국민 이익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면 언론도 다 그 주목을 해서 보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보면 이 총재는 이제 재정 준칙을 비판한 게 아니라 이 나오는 글의 그 행간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발언이었어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4대 연금 충당금 손인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20년 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 될 거라, 이런 우월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재정 정치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이주열 총재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주열 총재가 이 야당에서는 오히려 부디 뭐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의원이 나왔는데, 너나 잘하세요가 여당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 미운 털이 뭐 지금 박힌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이건 그냥 입장 차이예요. 그냥 입장 차이죠? 예컨대 네. 예, 안경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적 완화 같은 그 팽창 재정을 좀 해야 된다. 적자 재정까지라도 해서 좀 유동성을 좀 크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조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통화량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물가하고도 연동이 되고, 이게 뭐 지금 얘기한 대로 한 해 어떤 재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물가의 어떤 연속선상 뭐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재정을 좀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판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향후에는 벌어들일 어떤 세금보다 나가야 될 어떤 재정이 워낙 크다. 왜냐하면 지금도 노령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하니 조금 더 우리가 나가는 어떤 비용을 좀 줄이자. 뭐 이런 그런 차원에서 재정준칙 얘기를 꺼낸 건데, 문제는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양경숙 의원이 그런 영화 대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적절한가. 그리고 한국은행장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보면 굉장히 헌법기관처럼 독립적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럼 네. 그 정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의원이 얘기한 것이 성립을 하려면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지금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금리를 낮춰서 이 서민들의 어떤 금융 부담을 낮춰야 되는데 왜 한은은 동결을 했느냐?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한은이 한은의 역할을 좀 잘하세요. 이렇게 비판했다면 수긍이 가능한데,
이 재정 준칙이라는 어떤 이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을 두고 지금은 재정의 그 확대가 필요한데 왜 한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고 상황에 맞지 않는 비판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 국감도 얼마 전에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저희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요. 여당에서의 어떤 공격이 굉장히 거셌는데 변호사님 이게 국회에서 감사를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감찰을 요구했던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현 정부에서 임명할 때 당시에 여당에서도 너무 훌륭한 분 모셔왔다고 극찬을 했던 여야 출신으로 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여당 성향이라든지 야당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법조인 출에서 원리 원칙대로 고지 곧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자동 중단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요청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 결과가 이게 당시에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감사가 나올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게 그렇게 나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 자체를 가지고 야당 쪽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감사원장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감사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낼 겁니다. 이제 이미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법정 기한은 훨씬 그 전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지났죠. 이 보통 일일이면 끝난다는 이 결론 심의가 굉장히 늦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자들은 아니 문서 초안을 내가 삭제한 것 가지고도 방해라고 하면 어떤 게 세상에 방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 보면은 한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감사원에서 이 관련 방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할 수도 있다. 뭐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실시한 것 중에 하나가 월성 1호기의 이 재가동을 이제 금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탈원전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탈원전을 한 이후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좀 나빠지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국민 공론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를 지금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네. 그 감사 결과를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또는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시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로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독재국가 같으면 뭐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로잡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을 두고 어떤 야당의 공격 또는 어떤 그 거센 국민의 어떤 비판이 염려가 되니까 자꾸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산자부 공무원들 초안 삭제한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요. 초안도 초안 나름이에요. 기사 초안 쓰고 데스크 걸쳐 저 기사 나가잖아요. 기사 초안에서 예를 들어서 단어를 좀 잘못 썼다든지 문구가 좀 변경되고 이런 네. 거는 사실 초안 의미 없죠. 그런데 초안에서는 왼쪽이라고 그러는데 결론은 오른쪽으로 나면 그거 뭐죠? 실무진이 왼쪽으로 검토한 게 오른쪽으로 위에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원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안도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부분요. 법무부와 중앙지가 할 일 또 늘었습니다. 저거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이 맞다면 범죄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 네. 허위 진술을 한다? 이거는 별도로 저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당과 지금 최재형 원장의 차이는 입장의 차이, 역할의 차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정부 여당은 탈원전이 정책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컨대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 그 직무에 충분히 이제 충실해서 지금 직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거예요. 국회가 요구한 것이 경제성이라고만 해서 경제성만 지금 보고 있다면 저는 그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이 월성 1호기가 83년도에 처음 가동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53번이나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잘못됐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가 위험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위험, 안전도 이것도 같이 검사를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이 경제성과 같이 얘기를 해야지 경제성만 한다면 사실상 거기에 경제성이 어떤 일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번 감사 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나와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